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내면서 주권 침탈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제까지 종북 세력, 그 다음에 반정부 세력이란 말을 썼는데 왜 주권 침탈이란 말을 썼을까? 그걸 또 왜 강조했을까? 자, 저는 그게 굉장히 의미심장했습니다. 자, 주권 침탈이라는 거. 저기 제가 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뭐 그 당시에도 뭐 씌워주는 게 정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똑같잖아요. 그리고 제가 비서는 아니잖아요. 대변인으로서 제 역할을 잘하면은 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뭐 시중꾼은 아니잖아요. 지금 뭐 이렇게 더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자존심을 상한 게 아니라 그만큼 배려가 없다는 거죠. 네.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제 핸드백을 절대로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한테 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왜 주권 침탈을 강조했을까? 이 주권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헌법 1조가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바로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권력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투표를 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여러분이 선택한 겁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주권 침탈이라는 거는 뭐냐? 이 나라 국민은 우리가 어떤 것도 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을 도둑질 당한 겁니다. 그래서 stop the steal. 이거는 우리의 표. 이것도 도둑질 당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도둑놈들이 우글우글 한 겁니다. 나라 세금을 빼먹은 무안공항 참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무안공항이 나라 세금을 빼먹어가지고 그렇게 공항을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새만금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잼버리는 또 어떻습니까? 근데 그거를 다 조사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문재인이 임명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고 지금 무려 10명의 탄핵을 저 도둑놈이나 진배 없는, 아니죠, 도둑놈이죠, 민주당이 한 겁니다. 여러분. 지들의 죄가, 지들이 도둑질한 게 그게 탄로날까 봐서요. 자, 주권 침탈 상태라는 건 뭡니까? 더 이상 대한민국이 독립국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 건강이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됩니다. 이러면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겁니다. 네. 이거는 뭐 우리가 가슴에 진짜 새겨야 될 그 문신과도 같은 말입니다. 저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였다고 생각합니다. 주권 침탈. 나라 도둑놈들이 너무 많다. 이 나라를 뺏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네. 하기룡님께서 제가 아는 분 같네요. 드림 등급이 돼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이 자교모의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천년의 적이다. 부정선거 등 정치 개입 즉각 중단하라. 이러면서 중국의 정치 개입에 말하자면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이 자교무는 자유와 정의를 실천하는 교수 모임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반대 선언도 했었고요. 아주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교수님들, 지식인의 모임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국 대사관 근처에서 이 여론조사 중단하라, 네, 천멸중공, 네, 이렇게 하면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정치 개입을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그 이야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 자교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중국의 초안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말에 일종의 설명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초안전은 뭐냐? 이 1999년 이후에 중국이 모든 전쟁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모든 형태의 전쟁을 시작하자. 이게 초안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하드파워, 뭐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넘어서는, 네, 소프트 파워, 이걸 떠나서 중국이 샤프 파워, 아주 날카로운 샤프 파워, 통일 전선이란 이름 아래 돈과 뭐 여자와 내 자리로 사람을 사는 것, 즉 공산당이 아닌 사람을 공산당으로 만드는 것, 이게 샤프 파워 전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초안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1999년 이후에 선거, 뇌물, 마약, 테러, 미인계, 밀수, 이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목표로 삼는 나라에 말하자면은 침투해 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에게 중국을 돕게 하는, 중국에 굴종하는 이런 정치적인 상태를 만들어서 그 나라를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이런 행태, 한국에 대한 정치 개혁을 즉각 중단하라. 근데 굉장히 많이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먹혔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제가 국회의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중국하고의 관계가 막 시작되고 이래가지고 지금처럼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중국 대사관에서 했던 거, 또 제가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중국 사람들이 했던 거, 이런 걸 보니까 소름이 그냥 쫙 끼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국민의힘에 지금 의원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몇몇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중국으로부터 엄청난 뇌물과 말하자면 향응을 접대받은, 그걸 제 눈으로 봤어요. 받은 걸 보면 저것들은 중국에 매수당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중국의 간첩, 스파이 노릇을 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거 다 파보면은 이 북한에 종북 세력이 더 많은가, 중국에 그거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종중 세력들이 많은가, 이거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교매에서는 우리는 6.25 때 중국의 만행을 기억한다. 여러분이 뭐 아시겠죠? 120만 명의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에 1949년 7월부터 1950년 1월 사이에 중국 군인을요, 북한에다가 그냥 넘겼어요. 그것만 6만 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택동과 이 김일성이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먹고, 그리고 그거를 갖다 바치겠다, 우리 반띵하자, 이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김일성이가
모택동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소련제 T-34 땅크로 그냥 남한을 밀어버리면은 일주일이면은 다 남한 땅이 우리 땅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김일성이 모택동한테 굉장히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했다.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소련제 땡크로 밀고 들어가면은 누워서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여러분 역사에 이제 다 나와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이 중국군이 120만 명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그냥 총을 쏴대도 그냥 사람들이 막 밀려들으니까요. 근데 그 가운데서 20만 명이 한국에서 살아서 뭐 가지 못하고 한국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국군이라든가 뭐 유엔군, 미군한테 뭐 총을 맞아서 전투하다가 죽었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동사, 아사, 굶어 죽은 사람만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중에서 다수가 누구냐? 이른바 장개석이 지휘했던 국민군의 군대였어요. 자, 나중에 이 모택동이 막 그냥 치고 막 중국 전역을 올라가니까 장개석의 국민군이 집단 투항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이 미국이나 이 영국 뭐 이런 유엔 쪽에서 국민군한테 엄청난 무기를 줬죠. 근데 그런 무기를 갖고 다 집단 투항을 했어요. 그러니까 싸울 의지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는 중국이 미국 무기를 가지고 미군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유엔군하고 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국민군이 한 거의 뭐 100만 명? 이 정도가 있었어요. 막 집단 투항을 한. 근데 우리 국군은 정말 투항 안 했죠. 우리 그만큼 대한민국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모택동은 남을 믿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교활하고 자기 자신이 너무나 사악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처럼요. 그래서 저 국민군을 어떻게 할까? 이게 굉장히 걱정이었어요. 쟤네들 사상이 투철하지가 않고 우리 같은 진짜 빨갱이가 아니야. 그래서 국민군을 특별히 6.25 때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뭐 스촨성이라든가 이런 데는 뭐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한국으로 이제 간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이 얼마나 춥고 이런 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봄, 가을 옷 정도를 입고 온 겁니다. 근데 한국이 여러분 겨울이 되고 나서 그때 뭐 중국이 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엄동설한입니까? 그러니까는 뭐 장비를 단단히 갖춘 미군들도 동상 걸려서 막 그 고생하는 게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의 다 그래서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집신 같은 거를 신고서 그 엄동설안에 전쟁을 하기도 했다. 이게 다 나옵니다. 근데 모택동이 그 20만 명이 얼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모택동의 반응이 어땠는지 알아요?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 사상이 불분명한 회색 분자일 수도 있는 저 국민군 출신의 투항한 군인들 죽여버릴 수도 없고 했는데 아예 한국전쟁에서 저렇게 몰살당해서 굶어 죽고 얼어 죽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모택동이에요. 자, 그런데 그때 미군이 철수했기 때문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자교묘에서는요. 한중은 연맹의 103명은 중국에 귀화를 해라. 이 나라를 떠나라.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중국이 영국의 총선은 물론이고 캐나다 11명의 친중 후보를 지원을 했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친중적이었던 트루도도 열받아가지고 막 보좌관한테 보고받고 그랬죠.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캐나다와 더불어서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 선거에 다 개입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선거에는 개입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 개입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자교모에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대한민국 대선과 총선의 선거 조작을 의심할 만한 너무나 많은 정황 증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어둡고 검은 범죄는 곧 드러날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의 주권 침탈과 더불어서 즉 우리나라의 주권을 중국이 침탈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끝까지 싸우겠다.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이게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자, 미국은요, 장개석의 국민군에도 엄청난 많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개석이 국민군에 굉장히 많은 부패가 있고 막 이래도 끝까지 지원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 언제 발을 뺐느냐? 집단으로 국민군이 마구 투항을 할 때, 아, 얘네들은 싸울 의지가 없구나. 그럼 우리가 모터로 함께해. 이러면서 발을 즉각 뺀 겁니다.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 참 미국으로서는 아픈 전쟁이죠. 이 전쟁이 거의 20년 가까운 이 시간을, 미국이 이렇게 개전하기까지 그 전부터 해서 그렇게 바쳤다고 해도 이 종전 때까지 거짓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 어마어마한 인력이죠. 그리고 미국이 가장 많은 이 전쟁에 물자를 쏟아 넣은 게 바로 베트남 전쟁입니다.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 이 베트콩들한테 월남군이 마구 넘어가고 막 투항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사람들이 베트콩을 도와주고 이러자 미국이 철수를 하는 거죠. 사실 미국이 끝장을 봤으면은 미국은 이제까지 전쟁에서 져본 적이 없었죠. 그때까지는. 근데 베트남 전쟁에서는 사실은 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미국의 역사에서 가장 아프고 또 가장 힘든 그런 역사의 한 장면입니다. 결국 이거는 뭐냐? 미국은 싸울 의지가 없는 국민한테는 즉각 철수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만에 하나라도 인용돼가지고 미국이 치를 떠는 이재명이 그리고 북한에다가 800만 달러라는 유엔 제재를 어기고 돈을 보낸 현금을 보낸 이재명이 권력을 잡게 된다면 미군은 100% 철수합니다, 여러분. 미군이 철수한다는 건 뭘 뜻하냐? 아, 우리가 드디어 독립군이 되는 거군요. 여러분, 필리핀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필리핀이 그렇게 미군 철수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그리고 미군이 철수하면은 공군기지니 이런데 군인들이 이제 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더 잘 살게 되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필리핀 끝난 거죠. 가난해졌죠. 예전에 지금 그 미국 대사관과 그 자리 필리핀에서 지어진 겁니다, 여러분. 기술자들이 와서. 그만큼 필리핀이 영어도 잘하고 교육 수준도 높고 대단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근데 지금 필리핀은 어떻습니까? 세계 각국의 가정부, 베이비시터, 아니면은 술집의 가수, 이게 필리핀 사람들 아닙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필리핀 사람들이 그 선동하는 좌파들에게 꼬드겨져 미군은 물러가라, 고홈, 양키 고홈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군이 철수하게 되면은 기업들도 철수할 겁니다. 기업만 철수하겠습니까? 이제 한국은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 먹힌 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권 침탈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될 의지를 보일 때 미국이 트럼프 아니라 트럼프 할아버지가 1월 20일 뭐 취임을 하더라도 미국이 한국을 한미 동맹을 지킬 겁니다. 자, 중국이란 나라에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정신병자입니다. 그리고 정광훈 목사님 애국자죠. 왜 정광훈 목사님을 뭐라고 합니까? 아, 권영세가 어디 명함이라도 정광훈 목사님한테 내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falling down, 쓰러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젊은 애들이 일자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시진핑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중국몽 해가지고 문재인이가 우리는 작은 봉우리 중국의 중국몽을 뭐 펼치는데 우리도 한몫하겠다, 도와드리겠다. 정말 나쁜 놈이죠, 문재인은. 사실 이 중국몽이라는 건요, 시진핑이 자기의 권력 기반을 모택동이처럼 단단히 하기 위해서 모택동이하고 똑같은 짓을 한, 이건 대외용이 아니라 내수용입니다, 여러분. 중국몽은 있을 수 없어요. 그냥 중국 사람들한테 그야말로 국뽕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두 번째로요, 동맹이 없어요, 여러분. 한미 동맹을 비롯해 가지고 미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정말 친구인 나라가 무려 이 지구상에서 70개가 넘는 국가입니다. 그럼 중국은 딱 두 나라예요. 중국이 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 파키스탄과 북한입니다. 말 다 했죠, 여러분. 거기다가 중국의 경제도 이제 거의 종치고 있습니다. 뭐 제조업이라든가 간단한 건 만들었죠. 네? 샤오미라든가. 그렇지만은 중국은 스티브 잡스도 없고, 중국은 고도의 말하자면은 첨단 기술, 이건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중국하고 아주 피비린내가 나는 경제전쟁을 벌일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이른바 가치사슬, 글로벌 밸류 체인을 끊어버릴 겁니다. 그럼 끝나요, 중국은. 중국이 그나마 이것저것 팔아가지고 뭐 세계 제2의 엄청난 국가가 경제국이 되는 것처럼 했던 거는 미국이 중국을 용인해서입니다. 중국 물건 사주고요. 그 다음에 WTO를 통해서 중국이 정말 여러 나라하고 같이 교류를 하도록 미국이 봐줘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미국이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앞으로 중국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중국을 트럼프가 계속 아마 자극을 할 겁니다. 도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시진핑이는 중국몽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 확장이라든가 쓸데없는 데에다가 돈을 마구 쓸 겁니다. 지금 뭐 사람들은 뭐 굶어 죽지는 않지만은 일자리가 없어가고 눈이 푹 들어가고 불만이 있는데 그걸 막 돌려야죠. 그래서 군비를 확장할 겁니다. 이거는 그 옛날에 소련이 무너질 때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레이건이 이른바 이 스트레치를 했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소련하고 군비 경쟁을 막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돈이 많아요. 근데 소련은 없는 집에서 막 뻗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바닥이 난 거죠. 아마 트럼프는 그 일을 할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끝나요. 그래서 뭐 한미 동맹 대신에 중국과 잘 지내서 친중으로 가야 된다. 뭐 여기도 쎄쎄 저기도 쎄쎄. 이재명 감방 갑니다. 이재명의 2심을 2월 15일까지 하라고 권성동이가 얘기했죠.
1월 23일 날 2심이 열립니다, 여러분. 선거법 2심이요. 2심 열리면 여러분 끝입니다. 왜냐면 대법원에서 뒤집어 엎어지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때 윤석열 대통령도 복귀할 수 있는 거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해야 한미 동맹도 굳건하고요.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풍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